안녕하세요. 절대값도 매명 홍PD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환율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자, 보시죠. 이게 오늘 1일 차트거든요. 1450원을 넘었어요. 장중에 넘었는데 아무래도 종가는 정부에서 개입을 한 것 같죠? 그죠? 종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46원으로 끝났어요. 그죠? 종가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450원이 일종의 좀 1차 저지선이거든요. 자, 이걸 넘으면은 외국인들이 발작이 나와요. 외국인들이 발작이 나와. 어떤 발작이 나와요? 채권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쏟아져 나와. 그러면 그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이 돈들이 뭐 주식도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더 필요한 거겠죠. 자, 이 정부가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면서 막는 이유가 있겠죠. 1450원이 심리적 마지노 노선이다. 자, 그거 돌파하면 1500원까지 바로 올라간다. 그죠? 문제는 1500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자, 오늘 31포인트가 빠졌는데 31포인트 뭐 장중에 조금 들어 올렸네요. 그죠? 자, 31포인트가 빠졌는데 외국인이 8천억 정도, 8100억, 기관이 880억 얼마 안 팔았어요. 왜냐면 이것도 그나마 국민연금이 좀 사려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만약 국민연금도 막 계속해서 팔았다 그러면 오늘 지수는 5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였어. 어쨌든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이제 지수가 전저점으로 가네요. 그죠? 이제 전저점 가기,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환율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정부가 비상이 걸렸어요. 자, 이게 1,500원이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야. 다시 한번 볼까요? 환율을. 자, 나스닥도 한번 보세요. 나스닥, 지금 문제는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우리 이 코스닥, 코스피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게 이 나스닥은 엔진을 잃었어요. 그동안 저금리로, 그 다음에 빅테크의 기술력으로 올라갔는데, 뭐 기술력으로 올라간 건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이 저금리로 올라갔던 게 내년에 금리 인하는 2번밖에 안 한다. 원래 4번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 금리 인상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겠네. 그죠? 황금선까지. 자, 지수가 한참 밀리겠죠. 자, 나스닥도 조정을 주고 있다. 그죠? 자, 잠깐 우리 주식 좀 볼까요? 자, 코스피 잠깐 보시죠. 자, 코스피. 자, 뭐 주봉도 다 무너졌고요. 이거로 보면 안 되겠다. 보세요. 자, 일봉이, 자, 지금 우리 외국인의 매도가 한 8천억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내일하고 모레도, 내일은 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자, 그때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밀리겠죠. 그죠? 전저점까지는 밀리겠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에 달려있다. 근데 외국인은 뭘 보고 매도해요? 나스닥. 그죠? 외국인은 나스닥.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이게 올라갈 거리가 없어요. 올라갈 거리가 없어. 그죠? 올라갈 거리는 그나마 나스닥이 폭등하면 올라가는데, 요즘은 나스닥이 폭등해도 안 올라가. 외국인이 일관적으로 매도해. 일관적으로. 왜 매도하겠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별로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 거야. 그죠? 말 그대로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은 한국은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 시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더 투자해서 확실한 기술력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거기다가 탄핵 정국 만났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월요일 정도에서
많이 빠지면 그때가 저점이 되고 한번 반등 나오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저 보세요. 한 3주 떨어지고 한 주 반중하고 한 3주 떨어지고 한 주 반중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패턴이 딱 보이잖아요. 주봉을 보면. 그죠? 자, 여기는 지키려고 그러겠죠. 그죠? 여기는. 자, 과연 2370을 우리 그 연기금이 지키려고 그러겠죠. 이거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다. 자, 이게 떨어지려면 뭐가 악재가 나와야 되겠어요? 실적이 안 좋거나 나스닥이 폭락하거나 그래서 환율이 1,500원 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조심해야 될 상황. 그래서 제가 계속 현금화 하라고 그랬어요. 현금화. 저는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그죠? 잠깐 볼까요? 제가 오늘 팔았던 주식 한번 보시죠. 요거 SBS 요거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1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한 25%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타했겠죠. 자, 계속 물타했죠. 여기서 하다가 오늘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그랬었어요. 저는 뭐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장중에 올라오다 그냥 팔았어요. 상가 갔으면 훨씬 더 많이 먹고 그 다음날도 더 많이 먹고 팔았을 텐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또 1년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25% 했는데 플러스가 확 나고 이익이 크게 나니까 팔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팔아서 저도 현금화 다 했어요. 이제 현금 주식으로 남은 거는 얼마 없어요. 현금화 다 하고 뭐 계획대로 일부는 빚을 갚고 일부는 대기 자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래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주식 얘기하려고는 아닌데 이거 보세요.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도 자, 이거 월봉으로 보면 저점이 깨졌죠? 여기가 저점인데 깨졌잖아요. 그죠? 자꾸 꼬리는 주는데 한번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한번 반등은 세게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왜 이 코스닥이 좀 주식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이제 그 여기서 그냥 무너지면요 여기까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지수잖아요. 지수 관련 ETF인데 이게 6,680원인가? 뭐 오늘도 좀 샀는데 조금 샀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무너지면요 한 5,000원까지 무너지면 한 지금 가격에서 3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자, 보시죠. 이게 자, 이거 뭐 대책이 없어요. 그죠? 자, 월봉으로 보면요 이 지지선을 무너졌어요. 그죠? 이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개인적으로는 의외로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이유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사실 회원 방송 뭐 그런 거로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제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코스닥이 조금 반등이 나오냐면 자, 요걸 보면 알아요. 그 여러분들 항상 이 투기 세력들, 그죠? 큰 손들은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너무 낙폭이 과대해. 그리고 매물도 안 나와. 그죠? 올릴 때 부담이 없어. 그죠?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악재가 나올 일은 없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나와도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한번 땡겨서 그냥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큰 손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겠죠. 그죠? 세력도 있겠고. 그러면요. 자, 이런 주식들이 지금 지수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대형주들이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도 그죠? 뭐 이건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그죠? 맛이 갔어요. 이건 뭐 제가 계속 팔라고 그랬죠. 자, 이런 주식들 예를 들어 2차전지나 뭐 바이오 주식이나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저는 뭐 이거 이거 아직도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더 빠지면은 한번 걷어 올릴 수는 있어요. 그죠?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죠. 꼭 이 주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코스닥 지수 관련주인데, 자,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빠지면은 한번 뭐랄까요, 들어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그런 기대감 정도 외에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 그래, 뭐 그거 외에 그런 거에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매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거 뭐 기업도 어려운데 이 대기업도 어려운데 뭐 코스닥은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면서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고평가돼 있고 아직도 코스닥들은 뭐 다 적자인데도 막 몇 조씩 시가총액 나오고 그러니까 못해. 그러나 이럴 때 싸잖아요. 이걸 매집하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떨어뜨려 계속해서 이게 추락을 한다고 하면 방금 봤듯이 이거 많이 물렸잖아요. 마냥 이거 털렸네. 그죠? 이거 뭐 제가 18만 원에 팔라고 여기서도 팔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팔라고 그랬잖아요. 뭐 여긴 당연하고 거기서 팔았어도 지금 거의 한 뭐 반토막 났네. 그죠? 18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40% 이상 빠졌죠. 그죠? 막 계속 팔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떨어지는데도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은 들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좀 더 빠지면 들어올리는 척하면서 더 빼겠다라는 이제 시세 차익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코스닥들의 주식들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코스닥이 다시 코스닥으로 하세요. 참 어려우고 좋은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지수인데 지수 관련 레버리지인데 이걸 계속 빠져 막 그냥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속절없이 빠져. 기관이나 외국인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죠? 큰 손들은 주식은 어쨌든 기관 외국인 큰 손들이 더 가지고 있어. 근데 속절없이 빠져. 그러면 이건 대량 부도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도 작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작살나는 거예요. 기관이라고 뭐 자기 생돈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관도 손님들 받아가지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손님 돈 받아가지고 투자한 거잖아요. 아니면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한번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렸다가 다시 서서히 빠지고 그 이상 안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속는 거야. 많이 빠질 때는 투매하고 그죠? 많이 빠질 때 막 투매를 해. 막 지금과 같이 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상한가 쳐서 중간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난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도 샀어요. 오늘 같이 투매할 때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사고 삼성전자도 조금 물타기 하고 55,000원 조금 비싸게 산 게 있어서 물타기 하고 코스피 레버리지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뭐 건설주도 좀 사고 좀 분산해서 사니까 저는 한꺼번에 몰빵 안 하니까. 그리고 월요일 날도 떨어지면 더 살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샀다가 또 반등하면 또 팔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못해. 자, 어쨌든 시장은 그렇다. 뭐 오늘 이런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구독자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빠지면 올라오니까 이게 바닥 아니야? 그때 또 막 그 증권사 그 TV에 나오는 애들이 바닥이라고 그래. 근데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근데 우리 거시경제와 지금 환율의 모습을 보면 아직은 멀었어. 그죠? 아직은 멀었어. 지금 우리 옛날 그 사이클로 돌아갈 때는 사이클 저점 떨어질 때쯤 사면 돼. 그죠? 이때쯤 사면 돼. 만약 사이클이라고 보면. 그런데 지금은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야.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 경제가 튼튼하면
환율이 저렇게 난동을 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위안화가 막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위안화도 볼까요? 위안화도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위안화도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위안화도 많이 올라갔어. 그죠? 198원까지 올라갔네. 이거 내가 저번에 192원에 여기서 팔았던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위안화도 우리 원화 대비해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안화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중국 주식 팔고 바꿀 때가 194원이었거든요. 4원이나 올라갔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중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여기서 184원, 160원도 있었거든요. 제가 살 때 160원이었는데, 하여튼 180원에 산 사람은 지금 거의 20원 먹었어요. 20원이면 여러분들 10원이면 20원이면 10원이면 20원이면 20% 아니에요? 그죠? 20% 아니죠. 10%죠. 10% 먹은 거야. 환차익으로만 10% 먹은 거야. 중국 주식에 뭐 ETF를 투자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코스피를 투자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 원화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반대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환차익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1200원 밑에 언더로도 했었거든요. 1200원 언더로 투자하신 분은 1200원에 투자했어도 거기도 벌써 한 10% 먹었잖아요. 환차익으로만. 그죠? 이제 1,500원으로 갈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니까 누가 코스피를 투자하겠냐. 그죠? 누가 코스피를 투자하겠냐. 라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죠? 큰일 났어요. 자, 코스피가 오늘 1.3%, 외국인 8천억, 환율 1,500원도 사정권, 거기다 트럼프 악재까지. 지금 이제 트럼프 악재는 시작도 안 했죠. 관세 악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외국인 환투기 세력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원화는 얼마나 좋은 타겟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계속해서 1,450원을 맞고 있거든요. 함부로 달러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 감시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4천억 달러가 무너지면요, 뭐 몇백억 달러는 금방 날아가요. 그죠?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자, 이제는 상단을 1,500원 선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런 전망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환율이 2차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 1차가 1,400원이었거든요. 1,45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그죠?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자, 그만큼 우리는 굉장한 위기, 지금 위기야. 주식도 위기. 그런데다가 오늘 또 좀 아이러니한 코미디가 뭐였냐면, 오늘 참 이런 내용이 참 여러분들 좋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도 상당히 심각하게 봤는데,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자, 저도 한 몇십 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한번 싸서 한번 사봤어요. 기대는 없어요. 저도 한 5,500원에 샀는데 한 2,000원 마이너스인데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왜 문제였냐면, 엊그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폭락했거든요. 내년 전망이 안 좋다고 해서. 반도체가 내년에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일이 없죠. 그런데다가 여기는 지금 HBM도 좀 수율이 떨어져서 못 만들어내고, 호재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가격이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보기 때문에 이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만 매도를 하는 거야. 오늘도 480만 주, 어제는 600만 주. 자, 문제는 이 기관과 외국인이 쌍포로 때리면 머리가 아파요. 오늘 쌍포로 때렸는데 마이너스 1,000원 이상 갔었거든요. 그 얘기는 52,000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53,000원 깨지면 안 된다. 그죠? 특히
올 연말 기준으로 53,000원 깨지면 코스닥 골란다. 38,000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 올 연말 기준으로 이 밑으로 떨어졌다. 음봉 나왔다. 52,000원 나왔다. 여러분들 다 손절매야 돼. 저도 손절매야 돼. 그렇게 되면 얼마 손절매야? 한 3,000원 손절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밑으로 가면 그러니까 오늘 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사주를 산 건지 이 종가로 올려버리더라고. 억지로 올리더라고. 억지로 올리는 게 보이더라고. 52,500원이었던 걸 53,000원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다음날 지킬 수 있나 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물이 이렇게 나오면요. 보세요. 기관들이 사봤자 100만 주도 안 사요. 이렇게 나오면 못 막아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못 막아. 근데 월요일 화요일에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죠. 억지로 53,000원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53,000원이 안 깨져야 돼. 깨지면 대한민국 주시장 끝장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이거 보세요. 뭐 차바이오텍이 2,500 규모 유상증자.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야? 자, 이 주식을 왜 얘기냐면 뭐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시가총액이 8,300억짜리인데 2,500 유상증자를 한대. 그것도 지금에서 맨날 적자야. 이번엔 좀 흑자 냈네. 그죠? 근데 맨날 적자만 냈어. 그러다가 어떻게 흑자를 냈네. 2024년 6월, 9월에 흑자 냈네요. 어쨌든 투자를 좀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설비 투자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2,500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주식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주식은 투자하면 안 돼. 그죠? 제가 그래서 코스피 주식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달러가 강달러가 된다. 그죠? 강달러가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 외국인들이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지 외국의 주식을 투자할 일이 없죠. 그죠? 자,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을 간다고 하면 그때는 97년 외환위기. 근데 97년 외환위기 때는 1,800원까지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죠? 이제 1,500원이 이제 그때 분기점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 번뿐이다. 1,500원이 언제 갈까요? 제가 생각하는 1월 달에 갈 것 같아.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증시는 굉장히 안 좋아. 개인적으로는 올 연말에 다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주식 가지고 있는데 배당 많이 나오는 주식 가지고 있는데 그냥 올라오면 배당 안 받고 다 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가능한 한 아주 손실이 크게 난 거 빼고는 거의 다 현금화 하려고 그래요. 현금화 하려고. 자, 정부가 지금 비상 걸렸어요. 비상 걸려가지고 정부가 원활한 외환 수급을 위해 규제를 다 완화하고 있다는 거야. 외환 유입을 가로막은 은행권의 선물 환 포지션 한도를 50% 확대하고 원화 용도로 외화 대출을 받는 것도 기업의 시설 자금에 한해 허용한다. 그러니까 외화 대출을 받는 것을 시설 자금에 한해 허용한다. 자, 이게 이런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졌잖아요. 그죠? 미국 가서 지고 멕시코 가서 짓고 그랬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그런데 외국에서 공장을 질 때 순수 우리 돈으로 졌겠어요? 다 달러 빚을 졌겠죠. 그죠? 달러가 올라가면 원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달러 대출, 원화 대출, 엔화 대출 많이 받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 온다는 얘기죠. 경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정부가 지금 1,450원을 막고 있는 거고 1,500원이 가면요. 그냥 외환 위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때는 피바람이 일어나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피바람이 일어나는 구조조정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자, 중요한 거는 지금 1,450원 넘으니까 벌써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거야. 물가가. 당연히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올해 1월에 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는 거야. 공급 물가 지수가 10월보다 0.6% 올랐거든요. 공급 물가 지수가. 이게 올해 4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고, 원재료는 1.8%, 이거 다 수입하는 거잖아요. 중간재는 0.6%, 최종재는 0.1%. 자, 생산 단계에서 물가가 올라가겠다. 생산 단계에서 올라가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공장에서 생산 단계에서 올라가니까 소매 가격, 도매 가격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물가가 폭등하면 내가 쓸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쓸 돈도 줄어들고 이제 뭐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다 투자할 여력도 없고요. 내가 집을 사는데 빚을 많이 진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해. 집을 산 거에 대해서 빚을 많이 지고 신축 주택을 월죽신이 좋다고 샀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팔자. 팔고 전세로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환율 상승 영향은 원가 기준 수입 물가에 반영되면서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물가 폭등은 우리 경제의 만병의 근원이고 자산의 디플레를 만들 거예요. 그죠? 만들 것이다. 자,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에 맞춘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에. 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금리를 안 내리겠다.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더 올라가죠. 파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가잖아요. 물가. 그죠? 물가 올라가는 거. 자, 이런 상황이다. 자, 원화값 지하실을 뚫자 재료 수입 달러 부채 많은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업계는 외화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2차전지도 외국에다 공장에 많이 외국에다 공장을 많이 졌잖아요. 그죠? 자, 우리 경제에 큰 쓰나미 물결이 오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때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